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김민경 대표의 인생 철학 또 비전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좀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네.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좋겠어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선생님이 그래도 뭐 국내 1호 최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지금도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동안 뭐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내가 한 이 일, 아니면 이 상품,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거는 나중에 누구한테도 꼭 한번 얘기 더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 약간 여성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여성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일할 때는 네. 좀 약간 여성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강해요. 일을 할 때. 근데 어느 날 제가 군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팅을 하는데 다 만나 뵐 거 아니에요. 네네. 다 만나 뵀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와서 미팅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게 씩씩한 어떤 남자분이 오는지 알았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살랑살랑하고 들어갔어요. 네. 미팅을 막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시라고. 그래서 살랑살랑 얘기하니까 그래서 네. 그때 목소리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목소리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중성.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일 자체가 뭐냐면 육군사관학교의 종합관, 충무관 전체를 제가 색채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단독으로. 예. 그러면 군대라는 자체 안에 어떤 컬러를 입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하부터 지상 6층까지 엄청 큰 공간이고 교수실, 회의실, 학생과 연구실 다 나눠져 있어요. 네. 층별로 다 들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회색으로 돼 있는 색깔을 컬러를 코드를 잡아줘야 되고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아무도 이게 과연 될까? 어느 건설회사 분이 와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 동안 동영상을 찍었어요. 어떤 동영상? 그 건축물에 대한 거를 외워야 되는데 설계 도면 갖고는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찍고 사진을 카트를 다 찍어서 그걸 색채 계획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하는데 보기 전에 화려한데요? 이 색깔 써도 돼요? 군대에서 이런 색깔을 쓰나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제가 하고 싶은 색깔을 정말 색깔 배색을 너무 잘해서 다 놓거든요. 다양하게.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 평가가 생도생한테 받고 외부 인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또 몇백 평짜리도 아니잖아요. 엄청난 프로젝트잖아요. 어떤 분이 계속 저한테 약간의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딱 이랬어요. 저 민간인입니다. 첫 마디가. 그리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힘드시면 하세요. 저 빠지겠습니다. 라고 빠졌어요. 근데 그 건설사가 정말 잘 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준 도면 갖고 다 되는 게. 이 색채라는 거는 도면이나 우리도 이제 도면을 다 보지만 색을 나눠줘서 그 색을 칠할 때 그 색깔에 나오는 농도에 따라서 똑같은 핑크인데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이거 핑크예요? 그린에 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핑크에 어떤 색깔을 넣어야 되는지, 그린에 어떤 색깔을 넣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안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신나게 그 종합관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놨는데 나중에는 뭐 다 이제 윗분들까지 다 오시고 다 보고 다 하게 됐는데 일단 생도생한테 만점을 받았어요. 좋아했겠네요, 생도들은. 다 바꿔놨으니까 네. 교실도 다 바꿔놓고 뭐 다 바꿔놓고 층별로 다 바꿔놨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한 4년 정도 있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어요. 좋다고. 사실 한 번 정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만점을 받았고 외부 인사한테 만점을 받았고 그 공간 자체가 문화 공간 같이 어떤 그림을 놔도 괜찮게 그리고 층별로 누구나 다 어느 교실 어디를 가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섹션을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색채 기획이었어요. 그렇군요. 군인들의 공간을 바꿨어요. 화사하게 네. 또 바꿔주는 네. 그런 부분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이 컬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컬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듣다 네. 보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 방의 벽지 색깔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변에 있는 공간의 색깔이 그 사람의 성향을 성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아니라 제가 업무 환경 공간을 컬러만 바꿔도 능률이 굉장히 바뀌어져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굉장히 흡사하는 거거든요. 모든 거를. 근데 이 아이의 공간을 부모의 역량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컬러 놀이를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얘가 왜 이 색깔을 고집하는지 아니면 이 색깔에서 아이한테 보완하는 색깔이 뭔가를 부모님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앞으로 연구소가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책자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이 색을 자유롭게 그 아이가 색을 쓰면서 콜라주하고 매핑하는 색을 만들어주는 어떤 틀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좋고요. 아이들한테 이 색깔이 좋아, 이건 빨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빨강의 다양성에서 색깔을 뽑아내는 과정을 해야 돼요. 뭐 3살짜리 버릇이 8살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색깔에서는 아이가 흡사하는 게 사실은 초등학교까지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초등학까지 아이의 색깔을 조금씩 바꿔주고 아이의 흥미로움을 접근해주고 조금만 도움을 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아이의 생각이 굉장히 높아져요. 사고력도 높아지고 칠을 하나하나 하면서도 뇌가 바뀌거든요. 연필을 칠을 하는데 굵은 펜을 칠하나 가늘 펜을 칠하나 페인트를 칠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동그라미에 제가 큰 동그라미 줬는데 펜으로 메꾸라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답답함이 올 그렇죠, 수도 있죠. 힘들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금씩 보완하면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을 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조그만 그 교육과 정보를 줘도 아이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죠. 그래서 아이의 방들을 너무 백색이라든가 뭐 우리나라가 특히 그러죠. 여자애는 핑크, 남자애는 파랑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화이트의 옷을 입혀요. 네. 사실은 흰의 옷을 입히고 이 아이의 접근하는 색깔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색을 하나하나를 보는 연습과 아래 위를 보는 연습을 보면서 힐링을 하게 되고 색을 좋아하게 만드는 컬러판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정말 수천 명이 와서 보고 그 제 자리가 포토존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그 생활 공간에서 아이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와 나이가 있는 사람 아니면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우울하거나 내가 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컬러 공부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아까도 나의 베스트 색깔은 인디고 블루다 네. 라고 하셨는데 잘 맞아서입니까? 아니면 그걸 고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컬러 테스트 해보니까 딱 인디고 블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디고 블루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면서 목적이 있고 뭔가 내가 정확한 뭔가를 하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성향 갖고 있는데 그 색깔이 제가 딱 됐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리지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블루 계열의 옷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상반대 적은 것 중에 하나가
근데 네드도 너무 잘 어울려. 어떻게 화려한데 네드가 저렇게 잘 어울릴까? 그래서 제가 겨울이 되면 에너지화 시키는 것 중에서도 하나가 상대방 봤을 때도 행복하고 좋은 에너지, 기운을 주는 게 네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네드 색깔을 반대적으로 인디고 블루에서 네드 색깔을 두 가지를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매번 새로운 길을 가시잖아요. 앞서서도 난 열심히라는 네. 단어로 본인을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일을 갈 때 많은 분들 그럴 거예요. 두렵지 않아? 아니면 힘들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새로운 길을 찾아가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일하는 게 좋아요. 지금 칼라 일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저는 컨설팅 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돈을 벌지 않는데 제가 컨설팅 했던 어떤 모 기업은 홈쇼핑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제가 한지도 몰라요. 근데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하는 게 성공해야지.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강한 의식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지루해.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이 나한테 너무나 잘 맞고 나에게 주신 어떤 탤런트가 내가 이게 가지고 있는 거구나를 느끼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